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고 노트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고냐? 제가 지난 월요일 관세 전쟁으로 시작한 2월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관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영상을 월요일에 올렸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제 하루로 끝난 관세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관세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난 건지 봉합이 된 것인지 제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협상용이라는 인식은 모두들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일단 때리고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관세를 유예하고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개별 주식을 롱을 하고 지수를 숏 포지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개별 주식들이 조금 더 올려주면서 다행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손실은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조정 시에 만약에 제가 숏 포지션을 풀고 추가로 매수를 했다면 많은 이익을 얻었겠죠. 그 기회를 놓친 것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국내 지수는 특히 코스닥은 3% 이상 급등을 했고 오늘도 1%가량 상승 중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팔란티어가 실적 서프라이즈 등으로 30%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다른 지수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만에 아무 일도 없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죠. 시장의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보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점점 빨라지는 시장이라서 이 시장에서 매크로 베이스로 투자를 하려면 유연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사전에 조금 더 상세하고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과 아니 그렇게 해도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은 될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를 회고해보고자 해요. 그럼 큰 그림부터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매크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복기를 할 때에는 큰 그림에서 놓친 것이 있었냐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엽적인 것만 보다가 큰 그림을 만약 놓치고 있었다면 이거는 당장 단기별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세 정책 문제에 있어서 큰 틀은 트럼프의 마가를 어떻게 이해하냐입니다. 관세는 모두들 협상용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가는 결국 미국의 패권 강화를 의미합니다. 패권 강화를 위한 수단들과 목표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 중 수단과 목표를 아래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중국에 대응해서 제조업의 패권 강화 그리고 AI의 패권 강화가 있을 거고요. 또 세계 전반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라고 꼽으면서 트럼프가 당선된 주요 이유기도 한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중간 선거까지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강달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들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관세가 있고 법인세 감세가 있고 그리고 리쇼어링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또한 각종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크립토 활성화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단인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죠.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하기로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어요. The greatest 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건데요. 목표를 정리하고 보면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이 관세는 앞서 말한 모든 목표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봐도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를 가지고 협상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6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씩 보면 일단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때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한 번 더 판을 흔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후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최고의 협상이었다, 뭐 최고의 딜이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랐던 점은 협박만 하고, 그러니까 막 일단 때리지 않고 레버리지를 땡기는 과정 없이 바로 협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패턴에 대해서 트럼프의 방법이 진짜 바뀐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이번 협상에서 얻고자 한 것이 정말 마약 방어일까? 라는 점인데요. 마약 방어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위한 목표는 아니거든요. 마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 협상에서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역 적자 해소 부분과 중국 견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제1, 2 무역 흑자국이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거를 해소하는 출구로 이제 지난 트럼프 일기 때 나프타를 대응해서 UMSCA 협정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을 보다 미국의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측면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타국의 우회 수출 경로 성격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회 수출이, 특히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수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이 니네 게 아니라 중국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 결국 니들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잖아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협상이 정말 끝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관세가 취소된 건 아니죠. 한 달간 유예됐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모의고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게임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이때 이제 광범위한 무역 메모에 따라서 각 부처들이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보고를 올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모의고사를 보니 트럼프 얘기는 모두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으르렁하는 과정이 많이 짧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협박과 빠른 협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협상의 키는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설명한 이제 트럼프 협상 레파토리 과정에서 이 5번은 이후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50% 이상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가 고작 마약 방어를 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정말 끝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레버리지가 없어진 트럼프라면 이게 협상력이 좀 낮아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마가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나죠. 일단 이번 영상이 회고 영상이니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 논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포인트 잡을 만한 것은, 트럼프는 주식시장 우상향에 집착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의 언급이나 행동 거지를 보았을 때도 충분히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관세로 인한 조정이 보이면 바로바로 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관세에 인한 조정은 결국 종료될 것이고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 조정 시 매수한다는 컨셉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조정의 깊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일시적인 2, 3% 조정보다는 훨씬 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주식시장 우상향만 있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목표들을 다 이뤄나가면서 이제 주식시장 우상향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간 선거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고, 다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인 주식시장 충격은 트럼프가 용인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트럼프의 또 다른 특징은 문제를 다른 곳에 돌리기도 잘하는데 주가가 조금 내려가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이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집착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겠죠. 요거를 조금 확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결국 확률적인 사고는 기대값 관점에서 사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대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익 확률과 예상 이익의 곱셈에서 손실 확률과 예상 손실의 곱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과 그 손익비를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때릴 가능성을 저는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수준에 그치고 주식시장의 변동을 만들지 않으면서 끌고 갈 확률이 4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 중에 뭐 앞서 얘기한 왜 강하게 때릴까에 대한 얘기를 말고도 이제 변동 없이 우상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이러한 상황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게 충격을 줘가면서 회복을 시키면서 우상향 시키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과선거까지 주식시장이 올라가 있는 지점만 바라본다고 하면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럼 기대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상승 시 지수 상승폭과 하락 시 지수 하락폭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4월까지 주가 상승폭은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위치에서 주가 하락폭은 10에서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기대값은 하락이 더 큽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락이 더 크다고 해서 그럼 숏을 취할 거냐 순수하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베타가 플러스인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라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결국 회사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압력이 기본적으로 더 큰 시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예외인 회사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베타가 이렇게 플러스인 상품에서 숏을 치는 것은 기대값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수준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재 제가 설정하고 있는 개별 주식 롱 지수 숏의 비율을 깰 필요가 있을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수준이 협상 전에 비해 특별히 낮아졌다고도 매우 높아졌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 해고를 요약해보면 이번에 놓친 기회비용은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은 아니고 그저 제 투자 스타일과 안 맞았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들은 아쉽지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회를 쫓으려다가는 정작 중요한 곳에서 내 투자 철학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트럼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생각이 트럼프가 좀 바뀐 건 아닌지를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리는 기회는 관세 리스크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리스크를 최대한 조용히 보낸 후 기회가 왔을 때 담기 좋은 주식들을 여유 있게 찾아서 매수 여력을 갖추고자 함이 이제 제가 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자. 이 정도로 피드백을 하고 이 회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